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친절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튜토리얼이고요. 되게 쉽고 간단한 메이크업이 될 거니까 여러 곳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요. 슈에무라의 스테이지 퍼포머 프레쉬 틴트 올인원 하이드레이팅 UV 쿠션 샌드 컬러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건조해서 쿠션을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퍼프로만 하면 오래 지속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스와도르의 18번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커팅이 한쪽은 여기에서부터 올라가 있고 한쪽은 평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실 때 이쪽 면에 묻히셔서 바르시는 게 더 매끈하게 잘 발리고요. 한쪽은 일자로 그냥 올 커팅이어서 여기에는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얘가 발릴 때 이 부분이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여기에 묻혀서요. 모든 걸 브러쉬로 다 펴려고 하면 브러쉬 자체가 작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브러쉬로 깔아놓고 퍼프로 두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한 면으로만 계속 바르고 있죠. 제가 강아지를 한 이후로 피부가 한번 살짝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트러블들이 지금 많은데 조금 양해해주세요. 네, 브러쉬로 바르면 쿠션도 더 얇게 발리죠. 예를 들면 이런 파우더 팩트 같은 거를 퍼프로 꾹꾹 누르는 거랑 브러쉬로 하는 거 같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더 가벼운 방법입니다. 오늘 물을 먹여온 스펀지로 좀 두드려주고요. 컨실러를 발라볼 건데요. 요거는 눈밑용으로 쓸 거고요. 5번 브러쉬는요. 그리고 7번 브러쉬는 작은 잡티 커버하려고 쓸 건데 요렇게 한번 잡티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핑크빛이랑 레몬빛을 살짝 섞어서 이런 컨실러 브러쉬 조금 큰 타입들은 안에 잘 먹여놓으세요.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 없게요. 그래서 눈밑을 발라볼게요. 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잘 두드려주세요. 입주변도 살살 커버해볼게요. 베이스 할 때 아주 살짝 좀 밝은 컨실러라든지 브라이트너를 이런 부분들에 넣어주면 더 입체적이고 더 완벽한 베이스의 느낌이 나거든요. 이마도 스펀지로 잘 두드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브러쉬랑 7번 브러쉬를 사용해서 잡티를 좀 가려볼 건데요. 제가 이 브러쉬는 여기 눈 밑에 선지는 것처럼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선진 것처럼 있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있는 편이기는 한데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여기에 바르기 적합해요. 여기도 보이시죠? 작은 부위니까 이 부분을 넓게 터치를 한다거나 세게 해버리면 그 아래에 깔려있던 베이스들이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치듯이 이 위에 정말 얹는다라는 느낌으로 바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입꼬리를 다시 터칭하는 데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붉거나 어두우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조금 더 깔끔하게 잡기에 편한 이제 작은 잡티들을 좀 커버해 볼게요. 제가 오늘 잡티가 많으니까. 이 7번 브러쉬도 잘 먹여주고요. 딱 그 부분만 바를 수 있게. 기본적인 작은 잡티들은 그냥 이 한두 터치만 가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눌러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고요. 아직 커버가 완벽히 안 된 이 맨 위에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얹어주면 돼요. 그래서 픽서를 한번 뿌려줄게요. 너반디케이의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고요. 여러분들 1번 브러쉬예요. 1번 브러쉬가
이렇게 제가 쓰는 브러쉬, 그리고 방금 막 개봉한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바로 나와 있는 포장이 되면서 약간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빠른 방법은 한번 세척하는 거예요. 세척하는 영상은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 편을 봐주시면 되는데, 몇 번 쓰다 보면은 모양이 자리를 잡을 거예요. 당연한 그 원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 자체가요,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럽기 때문에 블렌딩이 잘 되고 가볍게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텐션감이 있기는 하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쉐이딩보다는 파우더용, 그리고 파우더 블러쉬용이 더 적합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그 영상에서 수정용 쉐이딩이라고 얘기한 거는 가지고 다닐 때 쉐이딩으로도 쓸 수 있다 라는 거고, 수정용으로 쉐이딩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쉐이딩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블랙인 이유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묻혔는지 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거의 파우더용으로 많이 쓰일 걸 생각하고, 파우더가 검거나 색이 뭐 탁하거나 하지 않고 거의 다 이런 밝은 계열이기 때문에 잘 보이라고 블랙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손에서 블렌딩만 해주면 고르게 발려있죠. 이렇게 잘 묻혀진 파우더를 가장자리부터, 그러면 많이 없어졌죠? 이때 다시 바르는 겁니다. 또 다시 잘 먹여서 터치를 해주고요. 이 용도를 바꾸려고 하실 때는 그냥 티슈에 털어내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지르시면 상하니까요. 한 방향으로만요. 투쿨포스쿨 쉐이딩을 써볼 거고요. 이것도 역시 잘 블렌딩해서요. 터치를 해주시는데 색이 강하게 나오진 않아요. 모의 특성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쉐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게 더 잘 맞으실 것 같고, 조금 강한 쉐이딩을 원하신다면 텐션감이 더 강한 쉐이딩 브러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서 안으로 잘 들어와 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도. 그러면 이걸로 블러셔까지 해볼까요? 캔메이크의 치크 3호를 써볼게요. 코랄, 핑크를 한꺼번에 좀 섞어서. 블러셔는 양쪽에 다 바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굴리거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반대쪽까지 다 묻혀버리면 금방 이 반대쪽은 날아가요. 가루가 날려서 다른 데 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요것도 블렌딩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톡톡톡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3번 브러쉬거든요. 짠! 얘도 다르죠? 이 왼쪽이 제가 사용하는 3번 브러쉬고, 이 오른쪽이 방금 꺼낸 3번 브러쉬예요. 어떤 것들은 더 납작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뭐 약간 삐죽삐죽하기도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많이 삐죽삐죽하면 불량일 수 있으니까요. 꼭 문의하셔가지고 교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렇게 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노즈 쉐이딩이랑 이런 것들을 해볼게요. 맥의 웨지 컬러를 이렇게 끝에 묻힙니다. 여기도 양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이게 생각보다 텐션이 강해요. 제가 이걸 텐션을 강하게 만든 이유는, 기존에 조금 더 큰 노즈 쉐이딩 브러쉬들은 많은데 디테일하게 더 선명하게 바르고 싶은데 많이 흐물흐물 해가지고 넓게 발라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포인트 쉐이딩이 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약간 텐션감이 있어요. 콧대, 눈두덩이 음영도 살짝 갈 수 있겠고요. 저는 요즘 눈썹도 음영을 살짝 잡아줘요. 그래서 발색이 제가 기존에 쓰는 이런 모양의 디테일 쉐딩용
브러쉬보다 더 발색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아까 컨실러 썼던 7번이랑 다른 브러쉬로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음영 섀도우에 묻혀서요, 애교살을 그려볼게요. 한쪽 면에만 묻혀서 묻힌 쪽이 위로 가게 잡으시면 더 선명하게 모양을 잡으실 수 있어요. 묻힌 쪽이 위로 가게 잡아서요, 살살살. 이제 브로우를 그려볼 건데요. 여기에 브로우를 그릴 만한 도구가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사선 브러쉬를 다른 브러쉬로 눈썹 그려볼게요. 베네핏의 풀프루프 브로우 파우더 3호로 그려볼 거고요. 시에무라의 실브라운으로 빈 부분을 메꾸면서 라인을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꼬리를 살짝 내리고, 여기도 아까 5번 브러쉬를 컨실러로 쓰시는 분들은 눈썹 라인 잡기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섀도우를 발라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 컬러를 메인 컬러로 쓰고 포인트를 언더 그리고 라인감을 이걸로 줘볼게요. 아까 노즐 쉐이딩으로 썼던 브러쉬로 써볼게요. 한 톤 잡으실 때는 그냥 이걸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더도, 그 다음에 뷰러를 좀 해줄까요? 약간만 굴려서 애교살 그리는 용도로 썼던 7번 브러쉬를 살짝 털어서 이 두 번째 있는 컬러로 애교살을 하고, 앞쪽으로 오면 더 내추럴하고요. 앞을 확 화이트하게 강조하고 싶다면 맨 앞부분부터 터치해도 괜찮아요. 점막은 제가 오늘 헤비 로테이션 펜 아이라이너로 살짝만 메꿀 거고요. 키스미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각존 느낌 낼 때 할만한 너무 다크하지 않은 섀도우 정도의 컬러를 삼각존에 바르실 때 요건 4번 브러쉬고요. 여기에다가 딱 맞대서 여기를 시작점으로 내려오고 펼쳐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시작점이 가장 짙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짙은 컬러를 6번 브러쉬로 쓸 건데요. 이 브러쉬는 끝에만 묻혀서 선명하게 발색되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글리터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포인트 라이너 블렌딩 하는 용도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잡아놓고 삼각존 브러쉬로 풀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은 제가 6번으로도 말씀드리고 7번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거는 일자로 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7번이 라인 하기에 사실 더 베이직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바비 브라운의 에스프레소 잉크 젤 라이너고요. 여기에 딱 묻혀서 다시 이제 포인트를 잡을 건데, 아까 썼던 이 다크한 컬러를 지금 4번 브러쉬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좋아하죠? 앞을 틀 거예요. 여기 시작점에서 이게 총알 브러쉬가 위가 약간 뾰족해요. 그래서 앞라인을 잡기 편한데 여기를 콩 찍어서 남은 양으로 살짝 더 앞으로 블렌딩입니다. 어색하지 않게 중간도 지나가 주는데요. 이 베이직한 브라운으로 발라볼게요. 여기는 연결이 잘 되게. 그 다음에 다시 짙은 브라운을 이번에는 꼬리입니다. 라인 위를 대고 슥슥슥슥. 이렇게 기본 베이직한 눈매를 잡는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데일리니까 속눈썹 붙이지 않고 마스카라만 해볼게요. 키스미 롱앤컬 마스카라 슈퍼 워터프루프 히로인 메이크 01번입니다. 아래로 보고 마스카라를 살살살 해주는데요. 무겁지 않게 잡아놓고 반대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길이감 길지 않게 끝을 걷어내서 요거는 맥의 It's Never Ending 이라는 약간 틴트 느낌의 글로시한 립이고요. 이 5번 브러쉬를 립 브러쉬로 쓸 건데요. 이런 글로시한 제품들은 또 라인이 예쁘지 않으면 어느 부분은 되게 선명하게 묻어있고 어느 부분은 흐릿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트한 립스틱을 바를 때보다 틴트 제형도 묽은 제형도 어려울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묽은 제형을 가지고 왔고 이거를 묻혀서요. 안쪽까지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돼요.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크면 안쪽까지 섬세하게 가기가 그렇고 양이 또 많으면 확 안에까지 묻어버리고 하잖아요. 처음 시작점 잡을 때는 오히려 이런 브러쉬들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안 남은 양으로 입술 가장자리까지 가주시면 더 예쁘게 입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팅을 좀 해볼 건데요. 펄감이 없는 게 오늘 깔끔할 것 같아서 지방시의 무슬림 파스텔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2번으로 써보겠습니다. 여기 컬러감 있는 데까지만 발라서요. 아까 하이라이팅 준 부분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친절한 브러쉬 상세 리뷰하는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여드렸는데요. 받으신 분들 다 정확하게 예쁘고 디테일한 메이크업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시면서 여러가지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데일리 메이크업 느낌이니까 여러 군데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미, 인스타 팔로미, 카카오 풀침미 하시고 생방 보러 오시면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따봉따봉미도 해주세요.